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의 정치쇼. 오늘은 용디가 개인 사정으로 출근 도장을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인사드립니다. 이게 사람이 자꾸 말을 하면 현실이 되는군요.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 5분에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고현준입니다. 사실 이 자리가 낯설진 않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앉는 자리고 방송 끝나고 정확하게 3시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앉게 됐네요. 아무튼 매일 아침 6시 5분부터 진행되는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을 만약에 모르셨다면 지금부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정치쇼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2시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신분당선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 신분당선 열차가 고장이 났었죠.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었는데 지금은 정상화가 됐습니다만 가뜩이나 힘든 출근길에 더 고생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군요. 네. 다음은 소설가 심상대. 공지영 작가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소설책 한 권을 서평했던 그 기사를 링크를 같이 걸었었는데 그 소설책이 힘내라 돼지라는 소설책이었습니다. 그 소설을 쓴 심상대라는 작가가 과거에 본인을 성추행했다라는 것을 폭로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이 심상대 작가는 연락이 되고 있지 않고 출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군요. 지금까지는 공지영 작가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만 사실관계가 따져진다면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250만 원. 내년 10월부터 이 출산한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검색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는 첫 곡 노래를 듣는군요. 오늘 김용민의 정치쇼 첫 곡 김현철의 왜 그래로 출발합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1부 시작합니다. 역시 이 시간은 돈돈 브리핑인데 오늘 돈돈에 한돈이 빠졌어요. 네, 돈 브리핑으로 가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군요. 네네. 근데 제 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네요. 이게 이제 공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네. 역시 온몸으로 기도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더니.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빵샹. 자, 오늘 우리 정상근 기자와 함께 돈돈 브리핑 진행을 하는데 네네. 우선 속보가 하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이 대법원이 미쓰비시 강제징용도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 전범 기업인 이 신일본제철이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역시 일본의 전범 기업 미쓰비시에 대해서도 이 대법원이 강제징용을 인정하면서 손해를 배상하라 이런 판결을 조금 전에 내렸다라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은 고 박청환 씨 등 강제징용 피해 유족 23명이 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것인데요. 동시에 오늘 여성 근로정신대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당했던 이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의 재판 결과도 나오는데 아직 이 근로정신대 관련 재판 소식은 아직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특히 근로정신대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이 거짓말해서 네네. 데리고 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의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사실 오늘 의미 있는 판결들이 여러 개 있어요. 네. 그중에 일단 미쓰비시 전범기업 배상 판결이 나왔다는 속보를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순리대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너무 오래 걸렸었죠. 근데 좀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그 사이에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기 때문에 네. 벌써 이제 다들 고령이시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결론이 나고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보상이라든지 대책이 또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일본 측에서는 그 신일본제철이 피해자들이 면담을 요청하자 쫓아냈다 이런 보도도 그러니까요. 나왔었는데, 네,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불벼락을 내려야 됩니다. 이런 데. 불벼락이요? 네. 네. 그냥 그렇습니다. 대충 말로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최근 정부 관계자를 사칭한 이메일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올해 초에도 이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이메일이 도용된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논란이 된 청와대 관계자의 사칭 이메일의 내용이 이 북한과 관련된 허위 사실들, 특히 이 한미 동맹의 틈을 벌리고 이 남북 평화 국면의 부정적인 내용들의 이메일이었는데요.
오늘 한국일보에서 보도된 이메일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네. 이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인데 그 윤건영 실장의 개인 이메일로 이 정부 부처에다가 이 대북 정책 관련된 내부 자료를 보내라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윤건영 실장은 뭐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이 대북 특사단에 포함이 돼서 그렇죠.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전달을 할 만큼 이 남북 관계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당국자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게 이런 메일을 왜 개인 메일로 보내지라고 의심한 정부 관계자가 이 청와대에 정말 이런 메일을 보낸 게 맞냐라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도용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뿐만 아니라 올해 6월에도 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담긴 이 가짜 메일이 국제교류재단 소장의 명의로 유포가 됐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거는 이 한국의 기자들,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 기자들에게까지도 뿌려졌다는데 네. 이거를 뿌리면서 이 비공개 문건이니 취급 주의해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 거군요. 네, 뭐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는데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외비 문건을 받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뭐 때문에 이거 나 혼자 단독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좀 한편으로 또 의심도 좀 됐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 팩트 체크라든지 사실관계 확인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보도가 안 나온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이 기자들의 이메일은 또 어떻게 확보했는가 뭐 이것도 좀 의아한 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누군가가 이 조직적으로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에 흠집을 내고 심지어 협상 정보를 빼내려 한 것이다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정부 외교라인 관계자가 한국일보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업무와 유관한 관계자가 보낸 문건인 것처럼 속여서 이 가짜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일주일에 두세 번 가량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게 많대요. 네, 이거 상당히 많은 수인데 물론 이게 동일인지 아닌지 이것도 지금 네네.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좀 이런 사건들이 함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짜로 허위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들의 목적이 있겠죠. 네네. 네,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여요. 네, 이게 한 명이 했다고는 좀 믿겨지지가 않을 만큼 너무 대규모네요. 네, 워낙 대규모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의 연락처 이메일을 수집하는 일도 보통이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 정보는 개인 정보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네, 그렇습니다. 자, 청와대 사칭 이메일이 올해 초에도 있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네네. 다음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소식입니다. 삼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증권선물위원회에 이 고의 분식회계 결정에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을 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반응을 보인 거네요, 드디어. 네, 그렇습니다. 뭐 근데 예견된 수순이긴 했어요. 아마 뭐 행정소송에 나설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뭐 그 수순대로 갔고요. 이 어제 삼성바이오 측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엊그제 이미 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 삼성바이오가 신청한 이 집행정지 대상이 이 과징금 80억 원 납부 그리고 재무제표 수정, 최고 경영자 해임, 뭐 감사인 지정 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중에 특히 이 재무제표 수정에 대한 이 집행정지가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이번 삼성바이오의 소송이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증선이 결정을 받아들여서 곧바로 재무제표를 수정하게 되면 이것이 모 회사인 이 삼성물산의 회계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정당성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기 그렇죠. 때문에 현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진행 중인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법을 저지를 만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계 문제가 이렇게 큰 현안이었다. 뭐 그런 증거가 되고 네, 또 그 증거의 증거로 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이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이 과거의 재무제표로 일단은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번 증선위의 판단이 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영향을 안 미치려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참여연대 측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삼성 입장에서는 그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재판 시간 벌기용으로도 네네. 이 카드가 나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삼성 네,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까, 속이. 그러니까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조금 이 대법원 판결이 좀 늦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삼성 측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지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나온 다음에는 이게 뭔가 확정이 되기 전에 재판을 받아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그렇죠. 이런 뭔가 추정이 나오고 움직일 있습니다. 여지가 있을 때 본인들은 재판을 받고 싶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엄청 보내주시네요. 사실 고뉴부에도 문자가 많이 옵니다. 네. 정치쇼에도 문자가 오니까 소개는 해드릴게요.
자. 여기만 앉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번호 5883 쓰시는 분이 고유부 목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침 6시인 줄 알았네요. 익숙하다니 다행입니다. 네. 노영란님은 와 5분 대기조 고현주님 오늘 개타심. 네 이런 날도 있어야죠. 네. 오늘은 어째 일진이 좋군요. 미세먼지도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씨도 좋잖아요 오늘. 네. 네. 한혜선님은 고현준 평론가님 카메라 너무 안 보셔도 돼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카메라를 봤나요? 카메라가 아니라 사실 카메라 위에 네. 저희가 찍히고 있는 모니터가 보이잖아요. 아, 네네. 네, 그 제 얼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 카메라를 보는 게 아니라 본인 얼굴을. 그럼요. 네. 라디오 하면서 카메라 이렇게 신경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카메라 신경 쓰기 쉽지 않은데 카메라에 비치는 자기 모습 신경 쓰기도 쉽지 않은데요. 글쎄 뭐 거울 보듯이 봅니다. 네. 네. 네, 10시에 이 자리가 좀 문제가 있네요. 자, 샵 1035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뭐 방송 들으시면서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셔도 좋고요. 우리 정상근 기자의 응원 메시지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SBS 고릴라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고릴라에 접속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라디오 보라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갈까요? 네, 내일부터 약 보름여간 이 남북 공동 철도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측 철도 차량 6량이 내일부터는 이 파주 도라산에서 신의주까지 운행을 하고요. 신의주. 네, 그리고 다음 달 8일부터는 동해로 건너가서 이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이 북한 땅을 누비게 된다라고 합니다. 총 2,600km 정도를 이동을 하면서 이 북한의 철도 상황을 남북이 함께 점검을 하고요. 네. 이 점검을 한 후에는 이 북한의 철도 현대화를 위한 자료를 축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게 당초 계획보다는 한 넉 달 정도 늦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12월 중순까지 이 공동조사를 마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 연내에 착공식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북 제재가 사실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뭐 제재 예외를 인정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예외 인정이지 이게 다른 것까지는 뭐 그렇죠. 아직 예외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유엔에서는 또 이게 별개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장애물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향후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북한 그 철길을 따라서 2,600km를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격세지감입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아닙니까? 네, 그렇죠. 반가운 소식이군요. 압록강, 뭐 두만강까지 그러니까, 간다는 게 두만강까지. 예. 자, 다음 뉴스는 내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 250만 원 준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어제 저출산 대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 통과된 저출산 대책은 뭐 방금 말씀하셨던 이 출산장려금 250만 원을 포함해서 이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이들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그리고 나아가서 내년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 모든 아이들에게 이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9살 아닙니까? 9세는 좀 어색한데. 9살. 네. 네. 제가 9수를 마신다 지금. 네. 어쨌든 이 현행 아동수당이 지금 만 6세 미만 아이들 중 소득 상위 10% 가구에 속하는 아이들을 제외하고 주는 방안인데 이게 그 국회 합의는 이 상위 10%를 분류하는 돈이 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돈보다 더 든다 뭐 이런 비판 여론이 뭐 크게 작용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지난해에만 해도 이 10% 제외안을 밀어붙였던 자유한국당이 올해는 이제 출산주도 성장을 내걸면서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모두 주자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이 만 9세, 네, 9세 맞나요? 네, 그렇죠. 9세죠. 네, 9세로 이제 조정이 된 건데요. 무엇보다 지금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라 뭐 이런 대책들이 지금 마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요. 이 대책이 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잘 진행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 살펴보죠. 네, 그 미세먼지가 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영상이 우리 연구진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뭐 미세먼지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네. 뭐 정확히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 이 부분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거를 쥐를 대상으로 시험을 해본 결과 이 쥐가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숨쉬는 곳을 통해서 이 미세먼지를 주입을 했을 때 이 미세먼지가 이틀 후에도 60% 이상 폐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일주일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 폐 세포와 반응을 하면서 이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지금 뭐 이미 발암 물질이다라는 WHO 판정은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폐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장기까지 폐로 들어가면 이게 퍼진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식도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주입을 해보니까 네. 이 식도를 통해서 들어간 거는 전부 다 몸 밖으로 배출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장기로도 퍼지지 않고 그냥 바로 몸 밖으로 나왔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좀 결과를 놓고 보면 이 미세먼지가 좀 심할 때는 이 코보다는 차라리 입으로 숨을 쉬는 게 좀 낫다. 그리고 이 폐포를 좀 촉촉하게 할 수 있는 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돈돈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